안녕하세요, 룰루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죠. 아무래도 요즘 집에 있는 일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메이크업부터 스킨케어 제품 요 근래에 구매한 화장품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유명한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새로 보시는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 첫 번째 제품은 요 구달 사과 아하 밀금 패드예요. 보시면 뒤에 새콤한 사과 추출물과 아하 0.5%가 피지와 각질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데일리 토너 패드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요즘 패드 제품을 써보고 매우 빠져들어가지고 이 패드 제품이 매우 편리하잖아요. 아무래도 아침에 이거를 사용해줘야 묵은 각질들이 나와서 화장이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드 제품 애용하는 편인데 이 구달에서 나온 그 비타민C가 들어간 패드랑 이 사과 패드랑 둘 중에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각질에 중점을 두고 싶어서 이 사과 패드를 구매해봤어요. 얘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인 것 같아요. 홍옥이 산도가 높은 사과 품종으로 아하가 더 많이 추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고요. 안에 실이 있어요. 제가 이미 뜯어서 한번 사용을 했는데 이 실을 제거해주시면 되고 완전 그 피크닉 사과 주스 아세요? 그 피크닉 향이에요. 이렇게 간편하게 뚜껑을 열어서 쓰실 수 있어요. 요 점은 좋았던 게 제가 이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제품은 돌려서 여는 거라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통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보시면 요런 사과 모양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패드가 사과 모양인 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엠보싱 면이랑 일반 매끈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 엠보싱 면을 사용하고 오늘은 그냥 데일리로 피부 결만 정돈하고 싶다 할 때는 매끈 패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한 며칠간 써봤는데 탁월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좀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저는 이 정도 기능을 바라고 구매한 거라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흡수도 빨리 되는 편이고요. 이제 끈적거림이나 그런 게 없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하가 들어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피부에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살짝 0.5%만 넣어서 그런지 그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향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자연적인 향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사과 향이.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사과 향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향에 조금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에센스. 한 작년부터 어성초 에센스가 되게 유행이었죠. 구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제품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사과 패드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화장솜이랑 수분크림 미니랑 에센스랑 해서 세트로 지금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어성초 제품은 피부 진정 효과가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여름이고 지금 충분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에센스니까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얘도 며칠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저도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향은 풀향 같은 게 나고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스킨형 에센스예요. 발랐을 때는 촉촉한 타입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끈적이거나 그러진 않고 적당히 흡수되는 제품입니다. 보습 이런 효과보다는 피부를 좀 더 열감을 좀 내려주면서 수분감을 살짝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팩을 하거나 얼굴 열이 많이 올랐을 때 진정시키는 용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근데 어성초가 피부를 진정시켜줘서 그런지 아무래도 트러블 같은 게 조금 올라왔을 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성초는 이거는 다 써보고 좋으면 계속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에센스예요. 세 번째는 넘버즈인 오일 속 워터 세럼이에요. 이 브랜드 자체는 저는 이걸로 처음 접해봤는데 되게 신기한 점이 이 넘버즈인이잖아요. 브랜드 네임이. 이 세럼이 1번 세럼, 2번 세럼, 3번 세럼, 4번 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다 기능은 다르게 나오는데 그 점이 뭔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 오일 속 워터 세럼을 구매했는데 사실 이 제품은 구매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리뉴얼 중이더라고요.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스포이드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세럼이에요. 발랐을 때 약간 오일리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네임 그대로 정말 오일 속 워터 세럼이라는 네임이 딱 맞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건성 피부인데 오일 제품을 사용하면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너무 오일리해서. 그래서 제가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오일 제품 웬만해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하게 안에 수분감을 주면서 그 위에 오일로 한번 싹 코팅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독특한 세럼이라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단독으로 사용하면 수분감은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수분감 있는 에센스를 한번 발라주고 그 위에 이 세럼을 한 번 더 발라주면 딱 보습막이 형성이 돼서 건조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 접한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좋아서 이 넘버즈인 제품은 지금 1번 세럼을 구매했잖아요. 다른 번호의 세럼도 한번 구매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아이라이너 3호 카카오 브라운 색상이에요. 아무래도 아이라인 제품에서는 클리오를 아직 따라올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딥브라운 색상은 너무 진하게 느껴져서 카카오 브라운을 구매했고요. 우선 발림성도 너무 좋고 색상도 요즘 다양하게 나와서 사용하기 매우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펜 아이라이너를 매우 선호하는 편인데 언더나 점막을 채울 때는 펜슬이 훨씬 편해서 이번에 새로 구매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그려집니다. 색상도 일반 딥브라운보다는 조금 연해서 제 눈에는 진한 브라운이나 아예 블랙으로 가면 너무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어서 이 카카오 브라운으로 구매했어요.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지속력이나 워터프루프 기능도 무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예 픽싱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는 클리오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펜슬이 심이 뭉뜩해지잖아요. 그래서 눈꼬리를 그리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 점은 면봉이나 다른 걸 사용해서 꼬리를 빼줄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써도 요만한 아이라이너가 없는 거. 네 번째로 또 클리오 제품이죠.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킬브라운 제품 03 카카오 브라운. 원래 이 워터프루프 펜라이너가 두 가지 색상이었는데 이번에 카카오 브라운, 마른 브라운 해서 레드 브라운 색상이랑 이런 연한 브라운이랑 그레이 색상인가? 뭐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뾰족한 펜 촉이고 그러니까 펜슬 라이너보다는 조금 진한 색상이죠. 약간 초코 브라운 정도? 이렇게 눈꼬리 표현하기에는 펜 라이너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구매했다가 잃어버려서 다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브라운 색상이라 덜 부담스럽고 아까 말했다시피 클리오는 워터프루프나 지속력 면에서는 완전히 좋기 때문에 엄청 문질러야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다른 아이라이너랑 비교했을 때 지워지면서 가루처럼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예 지워지면 괜찮은데 가루처럼 떨어지는 타입은 여기에 잔여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수정 화장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매우 만족합니다. 그 다음은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베쉬풀 색상이랑 야미 색상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W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하시면 1+1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약간 누드톤의 블러셔들인데 이 베쉬풀 제품은 내추럴한 이제 피치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 색상과 이 색상을 같이 발랐을 때 궁합이 좋다고 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야미 제품은 딸기 우유 빛깔의 베이비 핑크 그런 색상이에요. 이 야미 색상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약간 라벤더빛 딸기 우유 같은 핑크 색상이라서 얘는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베시풀 제품은 베이스로 사용하기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얘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원래 보통 블러셔는 한 요거에 1.5배? 한 요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섀도우보다 1.5배 크고 블러셔보다는 1.5배 작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 크기가 그 크리니크 치크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짠은 매우 소프트한 편이고요. 매우 파우더리한 제형이에요. 요 부분이 베시풀, 요 부분이 야미. 아무래도 베시풀 색상은 라이트 피치톤이라 저 같은 21호인 피부한테는 그렇게 많이 튀지 않는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블러셔를 하시거나 아니면 베이스로 깔아주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네이미 블러셔 전 제품들이 굉장히 색상이 예쁘게 뽑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밍을 매우 애용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크림치크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도 되게 색상이 예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밍 블러셔랑 글리터 두 개는 진짜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로 헤라 화이시 누드 볼륨 매트 립스틱이에요. 이 제품은 매우 유명하죠. 이 외관이 그 팜파스 틴트 때부터 유명해졌는데 외관은 굉장히 예뻐요. 되게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누드톤의 볼륨 매트 제품이고요. 볼륨 매트인 이유가 이 제품이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전체 톤의 컬러로 보면 MLBB 톤으로 빠졌고요. 매트한 립스틱인데 제형이 되게 신기하다고 해서 구매해봤어요. 그러니까 쿨한 MLBB에 가까운 로즈톤의 색상이고요. 발림성은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매트한 마무리가 특징입니다. 저도 누드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쿨한 MLBB는 잘 안 나오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색상이 딱 이뻐서 구매했습니다. 에티켓 색상이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채도가 조금 낮은 로즈 브라운 색상이에요. 쿨톤이신 분들한테도 부담스럽지 않게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발림성은 바를 때는 립밤처럼 발리면서 마무리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완전 매트하다기보다는 겉부분이 살짝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시스루 매트 립스틱이 많이 나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고요.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약간 입술이 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발랐을 때는 조금 놀랐는데 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게 할라피뇨 그 추출물로 넣어서 플럼핑 효과를 만들었더라고요. 색상도 누드톤으로 잘 뽑힌 색상이고 플럼핑 효과까지 있어서 섹시한 입술을 연출하실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누드 메이크업을 많이 안 접해보셔서 단독 사용이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그 위에 이렇게 채도가 있는 립스틱을 살짝 발라주시면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헤라가 이 누드톤을 굉장히 잘 뽑았더라고요. 제가 웜톤이었으면 정말 다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색상 하나하나 다 예뻤습니다. 지속력 같은 부분은 제가 바른 상태로 양치를 했었는데 안에만 살짝 지워지고 바깥 부분은 지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이 헤라 제품을 처음에 사려고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품명이 볼륨 매트잖아요. 그래서 헤라 볼륨 매트를 네이버에 치면 자꾸 부적절한 검색어라고 뜨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01 블랙 컬러예요. 이번에 지베르니에서 마스카라 라인을 쫙 뽑았죠. 이렇게 깔끔한 외관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런 스키니한 이 타입의 2.5mm의 초슬림 브러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현재 1+1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는 한 올 한 올 발리는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롱래쉬 기능을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마스카라가 딱 그런 마스카라라 구매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끌렸던 점은 미온수 클렌징이 된다는 점. 요즘 마스카라가 너무 좋아서 다 클렌징 전용 그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지워지더라고요. 심지어 아이 리무버를 사용했을 때도 잘 안 지워지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그런 제품들은 워터파크 갈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클렌징을 할 때는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온수 클렌징 부분이 가장 끌려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미온수 클렌징 제품은 이렇게 가닥가닥 물에 닿으면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더럽게 지워지는 편도 아니고 클렌징하기 편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크게 볼륨 효과를 크게 보실 순 없고 롱래쉬나 컬링 부분에서는 저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브러쉬가 얇다 보니까 눈 앞머리 있잖아요. 여기가 바르기 조금 힘들어서 뭉칠 때가 많은데 이 마스카라는 그런 점이 없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바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더 바르기에도 굉장히 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이 살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눈이라서 언더는 마스카라 바를 때 항상 묻어서 웬만하면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는 슬림해서 그런지 바르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온수 클렌징이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제가 바람이 조금 불면 눈에서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을 언더 카라를 하고 나서 이제 눈물이 조금 나니까 언더는 번지더라고요. 번진다기보다 이제 지워져서 여기 다 붙어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제 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깔끔하게 발리는 걸 좋아하시거나 미온수 클렌징을 선호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8가지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저로 인해 새로 접한 브랜드도 있으실 거고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보았던 제품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